안녕하십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갑자기 미국에 이번에 방미단에 합류를 했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저도 한 20, 30년 정치 평론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봤지만 외국 순방에 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과 같이 가는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내 대통령실에 무슨 국내도 급한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전부 정책실장, 안보실장, 비서실장, 3실장이 다 미국에 총출동 가면요. 국내에서 어떤 급변 사태나 비상사태가 생길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심각한 공백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거의 모든 분께 돌려봤어요. 솔직히 제가 이제 좀 이 사람은 좀 알만하다. 예를 들어 이제 조중동이 언론사의 국제부장이다. 예를 들면 이런 데 언론 또는 이제 우리 윤석열 정권 때 고위직의 장차관이 있었던 외교안보 전문가 여러 명이 전화를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대략 이제 윤곽은 나옵니다. 왜 갔는지 거의 일치합니다. 기자들에게 언론은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이미 미국에 특파원들이 있으니까. 주로 이제 다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절친인 한국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나서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로비를 좀 하기 위한 이런 목적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는 한국계 미국인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꼭 우리 모스탄이나 이런 식으로 우파만 있는 건 보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는 민주당 쪽의 좌파 중에도 일부 이제 좀 트럼프 대통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국계 미국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데 로비스트, 미국은 로비가 합법화 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주 절친인 한국계 만나러 간 게 아니냐. 전부 기자들이나 언론이 이렇게 이야기를 강훈식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거는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저의 추측인데 지금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비서실장이다. 그러면 미국의 비서실장도 한번 따져봐야 되거든요. 원래 카운터가 있는 거예요. 조현은 이제 외교부 장관은 국무부 장관, 위성락도 국무부 장관 겸 안보실장 마크 루비오, 또는 김정관 산자부 장관 러트닉 상무부 장관 이런 식으로 파트너가 있잖아요. 지금 미국의 가장 실세는 트럼프, 가장 실세는 누구다? 가장 실세는 바로 이제 비서실장입니다. 수지 와일스, 유명하죠? 수지 와일스 백악관의 비서실장, 최초로 여성 비서실장이잖아요. 엄청난 화제가 됐잖아요. 아마 이쪽에 아마 로비를 좀 털라고요. 강훈식이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를 직접 알까? 직접 친하기보다 직접 친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제 저는 수지 와일스 백악관의 비서실장이면 강훈식이 덕에 비서실장이니까 급이 맞거든요. 근데 이 수지 와일스 이분이요. 트럼프하고 최측근이고 그때 백악관 비서실장 자리 수락할 때도 내한테 모든 트럼프를 만나고 안 만나고 내한테 문고리 걸려 정권을 달라 이래가지고 백악관 비서 수락했는데 이게요.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몇 군데 또 취재를 해봤더니 지금 우리나라 대사관이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이요. 수지 와일스 거기 로비 딸 둘이 다 로비 업체에 있거든요. 미국은 로비 업체 제 사촌 동생이 로비스트입니다. 제 외사촌 동생이 미국의 로비스트예요. 한국에 오면 잘 나가 미국에. 근데 수지 와일스 이 사람들이 로비스트 출신인데 옛날에 근무한 업체가 있고 거기에 또 딸들이 다 2명 다 로비스트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쭉 계속 취재와 취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대사관이요. 우리나라 대사관이 옛날에 그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이 근무했던 그 로비 업체를 한국 대사관이 로비 업체로 그 계약을 했다. 이런 데 보도도 있습니다. 야, 참 이게 대단하네. 우리나라 대사관이 트럼프를 못 만나보고 이게 트럼프를 만나게 해주고 실세를 만나게 해주고 미국에 로비가 합법화되어 있으니 그 수지 와일즈 100억 건의 비서실장이 근무했던 로비 업체를 우리가 계약을 해가지고 대사관이 그래서 트럼프 좀 만나거나 이게 로비하는 이런 기사가 있고요. 또 이제 더 심각한 거는요. 삼성 있잖아, 삼성. 삼성도 미국의 관세 폭탄 미칠 지경이지. 삼성도 트럼프한테 로비를 해야 되잖아. 그럼 이게 로비 업체를 선정해야 돼, 삼성도. 근데 어디를 했다? 기사 나오잖아요. 관세 폭탄이 급한 삼성, 트럼프 비서실장 딸 로비 업체와 계약을 했다. 이게 중앙일보 3월 28일자 기사입니다. 제가 근데 이번에 강훈식이 쭉 돌려봤더니 중앙일보가 제일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중앙일보가 미국에 제일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그룹이라는 게 대그룹도 백악관의 비서실장 딸이 로비스트로 근무하는 그게 콘티넨탈 스트래티지 이 회사하고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삼성도 그 트럼프한테 로비하려면 로비 업체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트럼프 백악관 비서실장 수지 와일스 그게 딸이 근무하는 회사를 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뭐 난리 나지만 미국은 합법화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이게 실사다. 그래서 엄마가 트럼프 비서실장이니까 딸들이 젤라시아였다. 조선일보 뭐 이게 이런 기사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사관이나 삼성그룹도 백악관의 비서실장이 근무했거나 딸이 근무하는 로비 업체를 선정했다. 그러니까 아마 강훈식이가 가가지고 이게 우리 미국 대사관도 이게 로비 업체하고 돼 있으니까 아마 거기하고 이게 줄을 닿아서 최소한 이게 백악관의 비서실장 수지 와일스하고 이게 조금이라도 이게 면담이나 선을 닿아서 트럼프한테 좀 이게 로비하기 위해서 강훈식이 간 게 아닌가. 한마디로 이게 수지 와일스 같은 이게 카운터 파트니까 수지 와일스가 이제 비서실장만 하는 게 아니고 협상에도 이게 자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가 이게 취재부 언론 그다음에 전문가들도 뭔가 이게 백악관 비서실장 수지 와일스하고 이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게 모 언론에서는 아예 한국계 트럼프하고 친한 한국계 사람이 강훈식 보좌에서 갔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직접 트럼프하고 직거래할까 아니면 이제 수지 와일스 통해서 하는가 이 두 가지 이제 가능성은 있는데 직접 뭐 트럼프하고 잘 아는 한국계가 있어서 강훈식이 불러서 갔다는 말도 있고 언론에.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수지 와일스 로비 업체하고 연결돼 가지고 연결시켜주니까 강훈식이 갔다. 이런 데 이야기가 있는데 요거는 이게 전부 제가 취재한 합리적인 추측인데 분명한 거는 이게 우리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나 특히 삼성그룹까지도 비서실장 로비 업체를 선정해서 맡길 정도로 막강한 시세다. 그런 게 분명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게 강훈식이가 그래 이런 로비 업체까지 통하고 뭐 백악관 비서실장 통해서 트럼프한테 뭘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걸 막으려고 갔을까? 이게 두 번째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두 번째 문제가 요거하고 이제 비슷한 게 임종석 사례가 있어요. 임종석이가 옛날에 UAE 거기에 간 적이 있죠. 그때는 이게 이명박 대통령 때 UAE하고 원전 여기에 대해서 원전에 대해서 이명 계약이 있는 게 아니냐 이래가 UAE가 분노를 했거든요. 음모론. 그래서 이걸 이게 해명하고 달래려고 이게 갔다는 거거든요. 하여튼 원전하고 관계해서 임종석이가 UAE 아랍에미리트 연합 간 적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번에는 원전은 아닌 것 같다. 또 이게 저 취재를 계속 물어봤죠. 전문가들. 원전은 아닌 것 같다. 원전은요. 그냥 김정관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원전 전문가거든요. 산자부에. 그런데 맡기면 되지. 이거 뭐 그게 강훈시가 간다고 원전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뭐 특별히 오해할 건 없어. 물론 이제 그 웨스팅하우스 미국 업체하고 우리가 이게 체코 원전할 때 뭐 저가 수주했다 이런 이야기는 있는데 이거 해명하려고 강훈시에 간 건 아니다. 그럼 이게 전부 다 대부분 강훈시에 왜 갔냐?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더라고요. 아마 전부 이게 그 소고기하고 쌀것다. 이거 좌파 정권의 그 가장 이게 그 아킬레스입니다. 좌파 정권이 협상할 때 레드라인이야. 원래는 이게 별거 아니야. 원래는요, 30개월 넘은 소를요, 수입 안 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이게 우리나라하고요, 저 아무 관계 없는 뭐 이게 뭐 러시아 이런 거 있잖아. 미국하고 아무 관계 없는. 저거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30개월 넘는 소를 금지한 나라가 전 세계 3, 4개인데 나머지는 게 관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근데 이 좌파들은 이게 레드라인이야. 왜 레드라인이냐? 자기들이 이명박 대통령 때 저지른 짓이 있잖아. 이명박 대통령 때 광우병 난다고 난리치가 정권을 완전히 휘청 무너질 뻔했잖아. 지지율이 10%까지 폭락했잖아. 근데 이번에 30개월 소를 수입하면요. 이거 제가 장담하는데 이재명 지지율 바로 이게 10%대 갑니다. 10% 가지. 자기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30개월 넘은 광우병 온갖 괴담 퍼뜨려가지고 지지율 10%대로 떨어뜨렸잖아. 맞잖아요. 그래서 그게 끝내 막아냈다고 좌파들이 하는데 만약에 30개월 넘은 소를 수입한다. 또는 이게 쌀을 추가 수입한다. 이러면 이게 농민들부터 다들 골라지만 좌파들이 볼 때 이게 뭐야 이거. 이명박보다 더하네? 이명박보다 못하네? 걷잡을 수가 없는. 정권이 바로 무너집니다. 바로 무너진다고. 왜냐하면 이게 이명박 대통령 때 저지른 짓이 있거든. 좌파들이 그 트라우마가 있다고. 이거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 다른 거 다 줘도 몰래 퍼주면 되니까 다 퍼줘도 쌀하고 소고기는 막아야 된다. 그걸 위해서 강훈시가 저는 간 게 아닌가. 가서 정한되면 이게 로비스트 다 동원해서 이게 그 하다못해 이게 백악관 비서실장 트럼프한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진짜 실세 중에 실세 노잖아요.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 통해서라도 비서실장이니까 어떻게든 이게 그 쌀하고 소고기 막아야 된다. 근데 이 소고기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수입해봤자 이게 어차피 이게 30개월 밑으로 소를 우리가 수입해 무니까 축산 농가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렇잖아. 우리가 미국서 먹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 조국이는 뭐 한우만 먹잖아. 조국이는 한우만 먹는다고 된장찌개 사진 올려놨지만 그러니까 수입 소고기 전체 총량은 변화가 없어. 30개월 전이냐 후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축산 농가인데도. 이걸 그런데 지키려고 모든 걸 다 퍼줘. 트럼프는요. 소 그 개방에 뭐해? 소 가지고 이재명 때려잡아서 다른 데서 양보를 받으려는 거예요. 이게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이다. 제가 그랬잖아. 소가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느냐? 소가 이재명 잡아먹느냐? 옛날에 그 영국의 산업혁명 전에 그 인클로즈 운동, 양을 막 재배할 때요. 전부 목초지가 다 이게 그 양 먹이는 걸로 다 바뀌면서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갔거든. 농토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유명한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를 쓴 토마스 모어가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했거든. 근데 저는 계속 양이 아니고 소가 이재명 잡아먹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소종 개방에도 도움이 크게 안 돼. 그냥 소를 무기로 해서 이재명을 잡아먹으려는 거야.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의 기술이지. 야, 소 개방해? 안 해? 해. 압력하다가, 그러면 이게 다른 거 줘.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아유, 소만 막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거 다 퍼줄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게 굴욕적인 매국 협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이가 나라 팔아먹는 거라고. 소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좌파들이 소 지키려고 아무것도 아닌데 총량이 똑같으니까 수입하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에도 이게 제가 협상하면요. 그래, 소 좀 더 수입해 줄게. 그래봤자 이게 우리 국민이 소비하는 소는 똑같거든요. 소 좀 소비해 줄게. 쌀하고 또 소는 틀려요. 쌀은 이게 추가 개방하면 이게 또 우리 농민들 그 사주이 되니까 양국관리법은 심각한데 쌀은 막아야 되지만 저 같으면 소는 좀 이게 풀어줘도 큰 문제는 없어요. 왜?
어차피 30개월 밑으로 소를 물 거 아닙니까? 수입 쿼터가 없으니까. 근데 소 지키려고 광우병 때문에 나라 망치는 이런 게 매국 협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도 이렇게 제가 여러 명이 제가 아는 이게 인맥들한테는 이게 외교안보 전문가들 강훈식 왜 가서 이랬더니 언론사나 또 이게 그 공직자분들이 트럼프하고 잘 나는 그 한국계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그 트럼프한테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니까 거기 로비하러 갔다 강훈식이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장 실세는 미국의 트럼프의 가장 실세는 누가 뭐래도 그 백악관의 비서실장 수지 와일스 비실장이다. 그 딸 둘이가 로비 업체에 있고 수지 와일스도 옛날에 트럼프 덮다가 로비 업체에 있다가 비실장 왔거든. 그러니까 이제 거기 통해서 어떻게든 로비하러 갔다. 아니 비실장이 얼마나 급하면 뭐가 급하면 비실장이 로비하러 갑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야 쌀하고 소는 나라에 자파적으로 무너뜨린다. 그만큼 이게 이재명한테 지금 쌀하고 소 개방하면 이재명 정권 바로 무너집니다. 그만큼 더군다나 국민들한테 쌀하고 소 막았다고 사기치잖아.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저 이야기했잖아. 근데 위성락이도 인정하잖아. 위성락이가 쌀하고 소 아직 미국이 요구하고 있다고 아직 이야기하잖아요. 그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거 저 따로 방송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게 쌀과 소가 심각하니까 강원시가 로비를 하러 미국에 갔다. 그만큼 이게 협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로비 창구는 일단은 이게 그 트럼프하고 친한 한국계라고 하는데 그 사람 이런까지는 말 안 해주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이게 그 백악관 비서실장이 카운터파트니까 또 그쪽도 이게 할 수 있고 그 연결된 고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하여튼 이거 아주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고 그만큼 이게 지금 한미 협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